문제로 먼저 썼지. 페이지로 읽어보면 페이지로 얘기하면 70페이지부터 73페이지. 자, 여기서 모르겠네요. 하시는 푼거 맞지? 또 10점만 그래. 아 그래? 채점을 안 했다고? 네, 지금 해야지. 좀 해볼게요. 원래 그러잖아. 모르겠는 거 그게 중요해. 아, 저 73페이지에 19번이랑 오케이. 합쳐도 10. 72페이지 14번에 오케이. 질문, 문제 질문은 아닌데 그 단위가 A 위에다가 점이 그려져 있는 게 약간 동그라미 그려져 있는 단위라고. A점이 뭐야? A. 아, 파장, 옹스트롬이라는 그냥 나노미터 이런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아마 10의 마이너스 10승일 거야. 나노가 10 마이너스 9승이거든. 그래서 옹스트롬이랑 새로운 단위가 있는 것 뿐이야. 그 미터로 그럼 계산하려면 그 약간 시계에 대해 그 보내야 돼. 아, 별건 아니고 그냥 이거는 그냥 그거 같은데 5600 옹스트롬. 솔직히 말할 때 이거 약간 있어 보이는 척 하는 거야. 그냥 이게 560 나노미터라고 쓰면 돼. 그냥 나노미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크게 문제는 없다. 아마 이 기억니은 이거 보기에서 달라진 게 있나? 최소 두께? 이거 10배 차이 날 수 있나? 나노미터라고 생각하면 이런 거는 좀 치졸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혹시 19번 말고 다른 문제 좀 어려웠다 싶은 거 없나? 저 15번이 3번이 이해가 안 돼요. 오케이. 같은 단일 슬릿 실험 장치에 화장이 다른 두 빛 A와 B를 비추었다. 빛 A에 의한 회절 무늬의 첫 번째 어두운 무늬의 위치와 빛 B의 두 번째 어두운 무늬의 위치가 같았다. A의 화장이 700나노미터다. 자, 이렇게 생긴 단일 슬릿이 있어. 근데 얘가 첫 번째 어두운 무늬는 언제 등장할까를 우선 기준으로 관찰해 주는데, 자, 첫 번째 어두운 무늬가 과연 언제 등장할까? 우선 이렇게 얘기해볼게. 저 멀리 대칭점이 있어. 여기가 스크린이야. 얘는 무조건 밝지. 그지? 위아래에서 보니 경로체가 없잖아. 근데 처음으로 어두워진다라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 여기 부분에 처음으로 어두운 무늬가 나오게 되면 이 위 경로, 아래 경로에 경로체가 얼마나 날까? 자, 요게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 슬릿에서 이거를 느낌만 알면 사실 되게 계산하기 편하거든. 계산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자, 이중 슬릿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이중 슬릿 두 슬릿과의 간격을 D라고 뒀을 때 우리가 이렇게 저 멀리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 세타만큼의 각도를 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거리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L이라고 치자.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경로차 이렇게 생긴 수선의 발 내리고 D 사인 세타 이렇게 쓰지. 내가 요걸 세타라고 썼을 때, 그지? 그러면은 요 위에 있는 빛과 아래에 있는 빛이 거리 D만큼 떨어져 있을 때 얘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어두운 무늬다 하면 요렇게 해줘야 되지. 반파장만큼 차이 난다. 근데 요 반파장만큼 차이 나는 요 무늬 있지. 요 무늬가 그대로 어디에 적용되면 되냐면 여기에 적용되면 되는데, 자 이렇게 내가 지워볼게. 저 무늬가 똑같이 여기에 적용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여기 들어가는 1번 빛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2번 빛 요거 두 개에 적용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얘네 둘이 사라지지. 만약에 이게 똑같이 정확하게 이 반파장만큼 차이가 나, 그럼 여기서 딱 사라지지. 그 다음에 봐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냥 내다. 요거 두 개가 사라졌어. 얘네 둘이 사라진 이유는 뭐야? 저 D만큼 떨어져 있었어지. 그러면은 요 밑에 있는 요 커플도 사라지고 요 커플도 사라지고 요 커플도 사라지고 이렇게 다 사라진다고. 서로 2분의 D만큼 떨어진 놈들이 따라라라 다 충돌해서 없어진다.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무늬가 없어질 거야. 그럼 우리가 굳이 계산을 할 때 뭐라고 생각해 줘야 되냐면, 아 여기서 여기만큼의 빛의 차이가 이 D가 여기 D 들어가는 이 D가 단일 슬릿 구멍의 절반만큼이고 그게 2분의 람다가 될 때 첫 번째 어두운 무늬가 나온다. 그럼 두 번째 어두운 무늬는 언제 나올까? 그것만 알면 끝이야 사실. 두 번째 어두운 무늬는 저기서 내가 똑같이 예시를 들면 헷갈리니까 똑같이 이렇게 그림으로 옆에다 그려볼게.
두 번째 어두운 무늬는 저 파장이 이렇게 나와요. 개수가 좀 달라.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네. 그러면 방금 잠깐만. 이렇게가 사라지지, 이렇게가 사라지고, 이렇게가 사라지고, 이렇게가 사라지지. 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어두운 무늬가 나오고, 요렇게가 다 사라지지 또. 이 똑같은 경로로 따졌을 때, 그러면은 이만큼이 들어갔을 때가 이번에 두 번째 어두운 무늬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D라고 똑같이 뒀을 때, 이 D에 따른 요 L에 대한 길이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2분의 람다였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람다, 1.5 람다, 2 람다. 즉 이만큼 따졌을 때 내가 이 D 사인 세타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2람다가 나와요. 그럼 두 번째 어떤 문제야. 그래서 요 숫자가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걸 D라고 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내가 D라고 이렇게 둬보자. 그러면 얘는 D 사인 세타가 람다가 나와야 되는 거야. 얘 왜? 이만큼 2분의 람다에서 서로 충돌해서 사라지니까. 이런 연속적인 모형이 솔직히 단번에 생각하기는 어려운데 요거 그러면은 규칙 찾을 수 있겠다. 람다 2람다는 3람다니까. 그치? 그래서 n람다 꼴의 형태가 충돌해서 사라지는 거고, 반대로 점 뭐람다 뭐 0부터 2분의 람다 이런 경로차를 가질 때는 우리가 명확하게 계산할 수 있을 거야. 아마 파장 계산하면은 350 나오니? 350이에요. 그치? 그치. 그래서 절반이 되는 이유가 이거야. 얘는 그 B의 경우, 얘는 A의 경우, 그거의 경우처럼 물리적으로 같아야 되지. 그래서 그것만 보여주면 끝. 그리고 넘어가게 19번. 솔직히 줄글로 써있으면 어렵지. 그림 그려져 있으면 그나마 나는데.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중 슬릿의 간격이 0.15m고 슬릿과 스크린 사이 거리가 3m예요. 그러면 슬릿과 스크린 사이 이중 슬릿 사이 간격이 0.15m. 되게 작네. 그리고 슬릿과의 거리가 3m. 그리고 파장이 4,000옹스트롬 하면 그냥 400나노미터라고 할게. 그럼 400나노미터인 파장을 인접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 그리고 물속에 넣고 실험할 때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 오케이. 자, 그냥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은 어떻게 구하니? 가오나? 이게 이 델타 1과 델타 2의 경로차잖아. 아마 그냥 경로차로 삼각형 표기하면 너무 쉬운데 이렇게 쓰면 어려워. 그래서 람다 1과 람다 2의 그러니까 델타 1과 델타 2의 차이를 우리가 경로차라고 쓰는데 요거를 뭐라고 쓴다? 수선의 발레에서 D 사인 세타라고 쓴다. 근데 조금 이상하지만 우리가 스몰 앵글 어썸션이라고 했지. 사인 세타 대신에 세타라고 써도 된다. 탄젠 세타라고 써도 된다. 탄젠 세타는 뭐야? 3m분의 요 길이를 뭐라고 볼까? 잠깐만. x라고 했나? 이거 잠깐만. 문제가 뭐지? 인접한 밝은 무늬 사이 간격. 자, 여기 0일 때 밝은 무늬지? 첫 번째 밝은 무늬일 때 x라고 두자. 그럼 이걸 뭐라고 쓸 수 있어? d 곱하기 사인 세타, 탄젠 세타, 사인 세타 대신에 탄젠 세타로 바꿔 쓰고, 탄젠 세타는 3m분의 x, L분의 x니까 얘가 L 대신에 3을 그냥 쓱 집어넣을게.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될 결과가 경로차다. 경로차가 첫 번째 밝은 무늬에서는 얼마나 나니? 2분의 파장이지. 그럼 파장이 얘였잖아. 그럼 2분의 파장이니까 2분의 1에 4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제곱미터 써주면 되고, 사실 이거는 단순 그 계산이니까 내가 여기 있는 D 대신에 뭘 써주냐면 0.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미터를 넣어줘야 되지. 이게 밀리미터거든. 그래서 0.15mm를 넣고 이거 이렇게 툭툭 지우면 마이너스 6제곱만 남고, 0.15랑 3이랑 지우게 되면 얘가 0.05가 되지. 이렇게 3으로 지워지지. 0.05는 분수로 따지면 20분의 1이잖아. 그럼 얘를 지우면서 여기 곱하기 20을 해주는 거야. 그럼 내가 최종적으로 계산기처럼 계산을 해보면 얘가 이렇게 지워지게 되면서 4,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미터인데, 그러면은 이거를 굳이 따지면은
4mm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요거 두 개 떨어진 거보다 4mm래. 괜찮지? 이해되지? 그러면 옆에 4mm만큼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물로 내가 이 녀석을 다 채우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거야? 뭐가 달라질까? 딱 여기에 뭐 하나만 곱하면 돼. 어디에? 경로차에. 잘 봐. 원래 경로차가 얼마만큼 나냐면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원래 경로차가 2000옹스트롱만큼 났어. 그러니까 200나노미터만큼 원래 경로차가 났어. 근데 물을 넣으면 뭐가 달라지는 거야? 굴절률이 달라지지. 빛의 속도가 달라지지. 그러면 빛의 속도가 달라지면 똑같은 200나노미터의 굴절률, 그러니까 경로차가 아니라 얘는 빛의 입장에서는 더 경로차가 많이 나는 것 같지. 왜? 가기가 힘드니까. 그치? 그러면 얘는 여기에다가 3분의 4를 곱해준 경로차가 들어가게 돼. 그럼 뭐냐면 내가 이 델타를 곱했잖아. 그럼 이건 당연히 공기라고 가정한 거야. 근데 이 d 사인 세타 대신에 nd 사인 세타라고 써주면 돼. 그럼 이게 n으로 따지면 여기 있는 x가 반대로 4분의 3배로 줄어드는 거야. 오히려 d는 줄어들어야 돼. 그래서 4mm, 3mm, 1번 같은데? 그치?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를 요렇게만 이해해주면 돼. 원래는 4mm만큼 올라가서 요만큼 차이가 나야 빛의 반파장만큼 정확하게 경로차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물로 채우게 되면 조금 덜 가더라도 내가 이 경로차가 좀 줄어들지. 사실 이렇게 보면 줄어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등장하는 이 경로차의 길이가 줄어들었지만 물로 차있기 때문에 3분의 4배를 경험치 이벤트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만큼 곱해줬을 때 3mm를 줄어든다. 충분히 외우고 오셨네. 아마 다음번에 하이탑에서 하면 까먹고 있을 거야. 알아. 하지만 해야지. 2번 하면 달라질 거야. 나는 믿음을 가지고 일단 다니엘 슬릿하고 이종 슬릿하고 사실 문제 어렵게 내려고 마음먹으면 진짜 밑도 끝도 없거든. 계속 어렵게 낼 수 있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인 요 정도만 풀 수 있으면 이렇게 문제 없다 하고 다음 단어로 쭉 넘어가 볼게. 78쪽에 나오는 B2야. B2 하니까 요새 빚내서 투자한다. B2. 너희 중에 그런 사람은 빚 안 나오지 너희는? 네. 그지? 이해하기 힘들 수 있겠네. 자, 어쨌든 빚 이어서 계속 진도를 나갈 건데 이번 시간에는 거울, 렌즈 요거 두 가지만 나올 거야. 거울, 렌즈. 그래서 아마 생각보다 내용이 많을 거니까 1시간 안에 최대한 나갈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쭉쭉 나가볼게. 자, 너희들 거울을 봤어. 거울에 너희들 얼굴이 보이는 이유가 뭐야? 빛이 튕겨가지고. 그치, 빛이 반사된다는 거 우리가 알지. 근데 왜 내가 엘리베이터 타서 평면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반대편에 있는 거야?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 내 얼굴이 이렇게 있어? 너무 뒤쪽에 그렸다?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내가 머리 끝, 여기를 턱 끝이라고 가정해볼게. 그러면 나는 사실 빛을 이렇게 받을 거야. 이렇게 형광등이 날 비출 거잖아. 그러면은 내 머리 끝과 턱 끝만 생각할게. 왜? 그 중간점들은 내가 중간 과정이라고 따로 생각할 거야. 우선 이 두 개의 점을 포인트로 잡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그릴 때 얼굴 끝 양점을 이렇게 잡을 거야. 근데 이 앞에 평면 거울이 있어. 평면 거울이 있으면 우리가 저 평면 거울, 잠시만, 또 파란색 분필이 어디? 나 잠깐 가져올게. 왜냐면 거울이라서 이번 시간에 파란색을 많이 쓸 거야. 얘 진짜 잘 잡나. 안 먹고 싶어. 밥도 조금 먹잖니. 자, 저기 옆에 거울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파란색 거울이. 그러면 이 거울에 의해서 난 이게 중요해. 내 머리 끝과 턱끝 사이에 눈이 있지. 네. 눈은 뭐냐면 관찰 센서야. 그럼 눈이 이렇게 있지. 내 눈을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관찰하는 거야. 자,
내 머리 끝에서도 빛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사방팔방 나올 거야. 그치? 그래서 나는 빛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난반사 하듯이 내 머리 끝이 빛을 받으면 사방으로 팡 펼쳐나갈 거야. 그래서 날 사방에서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넓게 펼쳐진 빛 중에서 아주 극소수 일부만 내 눈으로 돌아올 수 있어. 그러니까 거울을 향해서 간 아주 일부 빛 중에서 기가 막히게 딱 눈 쪽으로 향한 일부 빛만 내 눈으로 들어온다고. 그치? 그러면 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 턱 끝에서 나온 빛이 기가 막히게 내 눈을 향하는 일부 빛만 내 눈으로 들어와. 근데 내 눈은 거울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해. 착시야. 무슨 얘기냐면 내가 거울이 앞에 있다라고 가정하지 않는 거야. 내 눈은. 그래서 내 눈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빛은 직진하기 때문에 빛은 마치 직진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물건을 펼치는 거야. 그러면 내 머리 끝이 여기에 있구나라고 상상 속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야. 내 턱 끝은 여기 있구나라고 상상 속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는 중간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할게. 중간에 내 얼굴 위아래 사이에 어느 포인트를 하나 딱 잡아. 그럼 그 중간 포인트에 대해서는 어떨까? 자, 중간 포인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 눈으로 들어올 거야. 이것도 똑같아. 반사돼서 들어오는 거겠지. 근데 이 중간 포인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내 눈은 이 빛이 직진해서 나한테 왔겠거니 하고 이렇게 각자 상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내 거울 앞에 있는 내 얼굴이 거울 뒤쪽에서 보이게 되는 거야. 마치 저기 뒤에 내가 있는 것처럼 우리 뇌는 생각하게 하는 거라고. 이게 허상이야, 허상. 우리가 흔히 뭐는 허상이다라는 말 흔히 요즘 많이 쓰잖아. 그래서 이 허상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실제로 거울 뒤에 존재하는 건 아니야. 근데 내 눈은 마치 내 거울 뒤에 빛이 출발한 것처럼 인식한다. 이게 허상이야. 그래서 난 거울 뒤에 있는 나를 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게. 그래서 이거 뭔가 좀 심오하지?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이게 사실은 빛이 이렇게 뭉쳐서 자 어떻게 생각해 주셨냐? 이렇게 뭉쳐서 내 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사람 얼굴이 이렇게 생겼다. 중간에 코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나는 이 사람의 얼굴을 보는 거잖아. 그러면 이 둘 간의 관계를 한번 관찰해봐. 만약에 원래 사람이 이렇게 있어, 코가. 그러면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울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예를 들어 D라고 둘게. 그럼 우리는 동일한 크기의 상을 거울 뒤에서 관찰하지.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고 평면거울에서는 당연하니까 크게 언급하진 않을게. 거울 뒤에 어떤 깊이 있는, 그러니까 내가 떨어진 만큼 더 뒤쪽에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내 눈을 인지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걸 ED라고 표현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이 거울을 옮겨볼게. 그래서 내가 이 거울을 이쪽으로 쑥 옮겼어. 그러면 내가 X만큼 오른쪽으로 거울을 옮겼을 때, 이 기준점 자체가 다 달라지지. 그래서 그림이 아예 달라져. 그 대신에 내가 거울로부터 떨어진 거리만큼 그 뒤로 똑같이 상이 생긴다는 사실은 똑같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얘가 D 플러스 X만큼 거울과 떨어진 거리가 멀어지면 반대로 거울 뒤에 더 깊숙이 상이 생기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나는 X만큼 거울을 밀면 상은 EX만큼 뒤로 가는 거야.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볼게. 물리학에서 빛보다 빠른 건 불가능하다라고 하지.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 왜? 물리에서 빛보다 빠르게 가능할 수도 있어. 내가 거울을 3분의 2 빛의 세기로 밀면 저 거울 뒤의 상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나보다 멀어질 수 있어. 이런 개념도 실제로 가능하다. 이런 거야. 왜? 허상이니까. 진짜 빛이 아니거든. 그래서 가능한 거야. 어쨌든 어려운 얘기지만 아마 실제로 계산하면 다를 거야. 아인슈타인 참가성 이런 걸 고려해야 돼서. 근데 어쨌든 저런 아이디어로 나는 X만큼 거울을 밀면 EX만큼 상이 멀어진다라는 기본적인 특징을 알아두면 돼. 자, 첫 번째 문제가 있어. 너희들 집에 전신 거울 혹시 있니? 내 집에는 없는데 전신 거울이 있으면 전신 거울이 보통 얼마 정도의 크기가 돼 있지? 되게 크지? 네. 그치? 근데 전신 거울 중에 이렇게 생긴 거 아니? 이렇게 생긴 전신 거울인데 이 위에만 거울이야. 밑에는 거울이 아닌 전신 거울 본 적 있니 혹시? 화장실 정도.
뭔가 전신이 다 보여서 전신 거울인데 위에만 거울이 있는 경우도 있어. 이게 집의 구조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전신 거울이라고 하면 전신을 다 보여주는 거울이잖아. 자, 사람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이 사람을 다 보여주는 전신 거울은 과연 얼마만큼의 크기를 가져야 전신을 다 볼 수 있을까 사람이? 요 질문이 나오네. 거울이 있어 만약에. 그럼 우리가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통유리로 된 전신 거울이 있어. 그럼 당연히 내 전신을 볼 수 있지. 근데 이거보다 더 작아도 난 전신 거울의 역할을 할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아까 왼쪽에서 얘기했던 내 눈에 빛이 들어오기만 하면 돼. 그럼 봐봐. 머리 끝에서 나온 빛이 있어. 그러면은 머리 끝보다 살짝 밑에 있는 게 뭐냐면 눈이야, 그지? 그러니까 머리 끝에서 나온 빛은 살짝 아래쪽을 향해서 갔다가 내 눈을 향해서 이렇게 반사돼서 오겠지. 이거 잘 된 것 같은데, 그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내 머리에서 출발한 빛을 내가 볼 수 있는 거야. 마찬가지. 내가 다리에서 출발한 빛이 이렇게 왔다고 치자. 그러면 얘는 반사가 돼서 내 눈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럼 얘도 내 눈으로 관찰할 수 있겠다. 그럼 잘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영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영역은 사용되지 않는 영역이야. 그러니까 내가 전신 거울의 역할을 하면서 나를 관찰하기 위한 필요한 영역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불려해. 그래서 요만큼은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정확하게 따지면 내 키를 예를 들어서 L 이렇게 표현하면 정확하게 2분의 L만큼이 필요하다는 거야. 왜겠어? 이게 굳이 막 나누면 사실 복잡한데 여기 눈을 여기 뒤로 대칭시켜서 생각해보면 그냥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고 중점 연결 정리라고 생각하면 돼 사실.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처럼 이렇게 절반해주면 2분의 L의 길이가 최소한으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이십니다. 자, 이거까지는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평면 거울이잖아. 그래서 미안하지만 쉬운 거야. 그럼 이제 다음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오목 거울과 볼록 거울에 대해서 나와야 돼. 자, 너희들 집에 볼록 거울 있니? 잘 없지 보통. 볼록 거울 우리가 쓸 일이 언제 있겠어? 별로 없어. 뭐 골목길에 주차할 때 이렇게 잘 보이도록 써놓는다라고 막 기술과정 시간에 배우거나 뭐 그런 정도지. 우리가 실제로 볼 일은 많이 없는데 볼록 거울, 오목 거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 자, 볼록 오목인데 너희들이 볼록 거울, 오목 거울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이야? 그냥 대충 볼록하게 이렇게 주먹을 한번 칙 해주고 이렇게 막 굴곡 있게 만들면 볼록 거울이 아니지, 그치?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볼록 거울로 만든다는 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원처럼 일정한 곡률을 가진다를 뜻해. 그럼 이런 볼록 거울부터 이야기를 해볼게. 자, 원처럼이라고 얘기했지. 그럼 원이라는 거는 뭐야? 원의 중심이 있는 거야. 그 원의 중심을 우리가 O라고 표현할게.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볼록 거울을 만들고 명확한 산을 맺게 하기 위해서는 얘가 정확하게 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좋아. 그래서 구의 형태를 표면으로 가지고 있는 이 볼록 거울이 만약에 그 구의 중심 O를 기준으로 내가 그림을 다 짜는 단면을 그렸다라고 가져오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 자, 매번 이렇게 생긴 사람 얼굴 어쩌고저쩌고 따지는 거 굉장히 복잡하고 짜증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거야. 내가 이 볼록 거울에 있고 이 볼록 거울을 이렇게 연장한 어떤 하나의 연장선상에 무언가를 그릴 건데 이제부터는 화살표로 그릴 거야. 왜? 화살표. 왜 그러냐면 저기서 머리 끝과 머리 밑이지. 그럼 이 두 가지의 빛의 방향을 내가 따져주기 위해서 화살표의 끝과 화살표의 아래를 구별해 주는 거야. 단순하게. 자, 화살표 아래를 여기에 두게 되면은 그러니까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냥 둔다고 생각하면 돼. 내가 여기 화살표 끝단부에서 빛이 팡 하고 펼쳐서 나갈 거야. 빛이 팡 하고 펼쳐서 나갈 텐데 그 빛들이 어디에서 모이는가가 되게 중요해. 잘 봐. 나는 여기 있는 점에 집중할 거야. 얘가 제일 짱이야. 얘는 사방으로 빛이 빵 하고 펴트릴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이 하얀색 선분과 평행하게 들어간 놈도 있을 거고 여기 들어가는 어떤 기가 막힌 딱 저 중심점을 탕 챙겨가지고 뭔가 얘는 구의 중심에 딱 맞으면 이거 그냥 이렇게 반사된다는 거 느낌적으로 딱 동의가 되지. 그냥 정반사 된다는 거, 그지? 평면 거울처럼. 그래서 이렇게 반사가 되는 이런 느낌으로 가는 녀석들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
이 중간에 애매하게 이렇게 가는 빛들도 있을 거고 그럼 얘는 뭐 이렇게 더 많이 펼쳐서 나갈 거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야. 근데 딱 요거 두 개만 따져주면 그래도 계산할 때 조금 더 편해. 그러면 우리가 대충 계산해보자. 자, 빨간색 요 머리 끝단부에서 나온 빛 자체를 우리가 천천히 생각해보면은 요 빛은 요렇게 반사가 되고 요렇게 된 빛은 어디로 갈까? 왼쪽 위로요. 왼쪽 위로 가겠지. 근데 그걸 정확하게 생각해야 돼. 자, 이거 원의 중심이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대충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 알아? 원의 방정식 아니까 여기 있는 점 만약에 하나를 내가 찍어줬어. 그럼 이 찍어준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점점점점점 하면서 이 구의 중심까지 점선을 그려. 이게 뭐냐면 법선이야. 법선은 이 렌즈의 이 렌즈에 수직하게 그려지는 거야. 내가 이 부분을 확대해 볼게. 그럼 렌즈가 이렇게 있을 거야 아마. 근데 빛은 어떻게 올 거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빵 하고 부딪힐 거야. 그러면 내가 빛이 어디로 반사되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빛이 부딪힌 순간의 접선을 딱 그어 이렇게 예쁘게. 그 다음에 이 빛이 접선으로부터 수직하게 이렇게 법선을 하나 그리고 이 법선을 기준으로 입사각과 반사각이 동일하게 이렇게 세타를 가지고 나가겠지. 이게 반사야. 근데 내가 매번 이렇게 점 그리고 반사 이거 법선 찾고 힘들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흰색은 접선이지. 접선과 수직하게 이으면 누구랑 만나는? 원의 중심과 만나. 그래서 원의 중심으로부터 연장하면 얘는 무조건 법선이야. 이게 좀 수학적인 얘기야 사실은. 다시 얘기할게. 자, 원이 있어. 수학이야. 접선이 있어. 여기서 수직하게 올리면 누가 나와? 원의 중심 나오지. 그러니까 난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접선과 수직인 선을 그리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관심 있는 빛이 부딪힌 점과 원의 중심을 이어주면 얘가 법선이야. 그러니까 원의 중심 오로부터 파란색을 쭉 이어주면 얘가 법선인 거야. 이렇게 생긴 노멀한 법선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이 법선 자체가 뭘 뜻하냐면 이 법선으로부터 입사각과 반사각이 각도로 이렇게 반사가 됩니다. 이렇게 쓸 거야. 여기는 세타, 세타. 자, 그럼 내가 물어볼게. 여기서 이렇게 반사된 빛이 마치 여기에서 온 것처럼 뿅 하고 나가는 거 아니니? 아닌가? 잠깐만. 그리고 너무 이상하다. 다시 그릴게. 마치 여기 약간 주작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릴게. 자, 여기 있는 어떤 기가 막힌 빨간색 포인트에서 빛이 마치 퍼져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 누구한테는? 사람한테는. 내가 만약에 눈이 여기 있어. 그러면 얘가 반사돼서 왔겠구나라고 내 눈을 판단하지 않아 절대로. 그냥 직진해서 왔겠구나. 저 뒤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섰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야. 그러면 자, 어느 정도 직진을 어떻게 알아? 솔직히 모르지. 솔직히 몰라. 근데 우리가 기가 막힌 가정 하나일 거야. 뭐야? 세트가 실제로 굉장히 작아. 너 이 안경을 쓰고 있지? 그래서 한이 안경을 쓰고 있는데 그 안경의 굴곡이 그 안경의 굴곡 느껴지니? 안경이 막 이렇게 생겼니? 아니지. 굴곡이 엄청 크지 않아. 실제로 굴곡은 되게 완만해. 그래서 굴곡이 완만하다는 뜻은 세타가 굉장히 작다는 얘기야. 세타가 굉장히 작으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스몰 앵글 곡선처리 또 나와. 각도가 이렇게 2세타가 되면 스몰 앵글, 이거는 미안하지만 수학적으로 정확히 계산하기가 힘들어. 근데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반지름을 R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저기 평행하게 들어온 빛이 2세타만큼 기울어져서 펼쳐서 나갈 때 여기에 반대편을 연장해서 만나는 이 길이는 2분의 R이라고 근사할 수 있어. 언제? 세타가 매우 작을 때. 대충 절반쯤 돼 보이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내가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얘가 왜 절반이 되는지는 언급하지 못해도 여기 있는 어떤 포인트 원의 중심 5에 대해서 딱 절반의 위치에 어떤 초점이 생길 거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빛이 1번 노란색 경로로만 갔니? 아니지. 2번 경로로도 갔지. 근데 너는 뭐라고 판단할까? 이게 되게 중요해. 이 감정이. 자, 1번 빛도 갔고 2번 빛도 갔어. 그럼 이게 내 눈에 한 번에 들어오게 되면은 난 뭐라고 판단하냐면 1번 빛도 가능한 시나리오, 2번 빛도 가능한 시나리오에 상이 생기게 돼. 어렵니? 네. 자, 1번 빛이 나오게 되면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자, 만약에 원래 화살표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은 마치 여기서 빛이 퍼져 나오는 것처럼 내 눈으로 관찰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있다고 가정해도 내 눈이 관찰할 수 있지. 여기에 있다고 가정해도 되고 여기에 있다고 가정해도 되고 여러 가지 해가 존재할 수 있지. 그래서 사실은 이 빛 한 줄기만 따지면 빛 단일 광자로만 보면 내가 이 빛이 어디서 왔는지 상을 매줄 수가 없다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게. 내가 이걸 싹 치고 자 그래 니 잘났다. 1번 빛은 여기 중에 어딘가에 화살표가 있다는 후보지를 나열해 준 거야. 근데 2번 빛은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너무 당연하다 그랬지? 그럼 2번 빛에 대한 후보지는 뭐냐면 빛이 직진하는 원인, 그러니까 그 직진하는 곳이 여기 근방에 있었어야지 빛이 여기서 관찰했을 때 직진했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야. 그러면 1번도 가능하고 2번도 가능한 그 교집합에서 상이 맺혀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맞지? 나는 이게 되게 논리적으로 이상해. 왜 그림을 이딴 식으로 그려요? 왜 평행선이어야 돼요?를 설명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고. 그냥 평행선을 그리고 중심선을 그리는 건 이게 편해서요. 계산하기가. 난 뭐만 근사하면 되냐면 이 평행선이 세타만큼 이 세타만큼 기울어져 갈 때 얘가 절반만큼 된다. 요것만 가정하면 되는 거야. 요것만 가정하면 나는 얘가 여기 있는 정확한 하나의 포인트에 상이 맺힌다를 가정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특정한 몇 개의 빛의 경로를 계산할 거고 그 계산된 결과가 여기에 상이 맺힌다라고 얘기할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우리는 이 모양을 잘 관찰해보자. 크기가 줄었지? 네. 똑바로 서 있지? 그러면 우리가 오목 렌즈라고 생각하는 너희들 안경 있지? 이거 볼록 거울이기 때문에 렌즈로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해야 돼. 오목 렌즈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크기가 줄어서 보이지? 가면 끼면. 똑바로 서 있지? 네. 안경 꼈는데 반대로 돼 있으면 안경을 누가 끼니? 어지러워서 안 되지? 그지?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고 받아들이면 돼. 자, 너희 이거 해봤니? 이렇게 안경 이렇게 눈 작아지지 멀리 두면. 네. 왜 작아질까를 일부러 설명할 수 없어. 잘 봐. 지금은 눈이 가까이 있어. 이게 볼록 렌즈, 볼록 거울이 오목 렌즈라고 생각해. 눈이 가까이 있어? 그러면 만약에 내가 눈을 멀리 둔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내 눈이 줄어드니 아니야. 눈의 사이즈는 동일한데 거리가 멀어지는 거지. 그래서 눈의 사이즈는 동일한데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는 얘보다 더 멀리 있는 어떤 하나의 물체가 똑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 파란색 눈이다라고 가정하면 돼. 이 물체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얘는 빛의 경로가 살짝 달라져. 얘는 이렇게 생긴 반사 경로를 거칠 거고, 그러면은 이 뒤쪽에 있는 이 노란색 어딘가에서 아마 상이 맺히는 후보가 될 거야. 그러면 이 노란색 어딘가에서 상이 맺히니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해보기 위해서는 평행선을 따져줘야 돼. 평행선 뭐야? 이렇게 들어온 빛이 얘는 경로가 다를까? 아니, 똑같이 반사돼. 그치? 평행으로 들어왔어. 눈의 크기가 똑같아. 그럼 똑같이 반사돼야 돼. 그래서 상의 크기가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야. 어렵지? 네. 이거 미안한데 네 가지가 있어. 볼록 거울, 오목 거울, 볼록 렌즈, 오목 렌즈 네 가지가 있어. 근데 다 똑같은 논리고 다 똑같은 현상이라서 이거 한 가지만 이해하면 사실 다 적용이 돼. 그래서 약간의 반복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우선 저기 나와 있는 볼록 렌즈 한 번 더 이야기할게. 자, 볼록 렌즈가 있는데 그 볼록 렌즈가 저 뒤에 어떤 하나의 큰 구심을 향해서 이루어져 있는 볼록 렌즈가 있고 여기가 95라고 칠게. 저 5를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생긴 어떤 구형 볼록 거울이 있다. 그러면 이 볼록 거울을 있고 첫 번째 내 마음대로 빨간색 화살표를 여기에다가 둘 거야. 자, 세 가지로 둘게. 세 가지. 빨간색 화살표, 파란색 화살표, 흰색 화살표. 뭐야? 물체가 점점 멀어지는 거지. 그럼 봐봐. 먼저 첫 번째 빨간색 화살표야. 빛은 이렇게 1번으로 갈 거고, 그리고 빛은 이렇게 갔다가 방금 쪽에서 얘기했지, 가정했지. 평행으로 들어간 빛은 특정한 각도만큼 딱 벗어져서 너무 크게 그렸다. 이걸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은 여기 점을 원의 중심이랑 이렇게 이기면 이 반대편이 이렇게 생긴 법선이 나오게 되고 이 법선과 이루는 각도가 정확하게 2배가 되도록 이렇게 생긴 또 다른 빛의 경로를 그려줘야 되고, 그러면 난 뭐야? 빨간색 화살표 머리에서 나온 빛이 이렇게 펼쳐져 나가는 거지, 그지?
그럼 얘네들은 마치 하나에 있었던 것처럼 한 공간에 있었던 것처럼 걔가 이렇게 연장선상의 교점상에서 허상을 맺게 되는 거야. 근데 파란색으로 넘어가 볼게. 파란색은 경로가 좀 바뀌는 게 뭐가 달라지냐면 이렇게 생긴 빛의 경로가 달라지지. 그치? 그래서 빛의 경로가 조금 달라지는데 다행히도 뭐가 안 바뀌냐면 여기서 평행하게 들어간 빛은 똑같은 경로를 타고 가지. 그러면 나는 여기 두 번째 노란색에 의해서 반대쪽을 연장한 다음에 만나게 되는 요 파란색 물체를 여기다가 화살표로 그릴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 이번엔 오 그래? 그럼 얘도 평행한 거 안 변하겠네? 그 대신에 얘는 조금 더 경사가 더 기울어져서 이렇게 반사가 될 거고 그럼 요 녀석은 더 누워있는 요 예시를 들어서 더 사이즈가 작아지는 하얀색 화살표가 나오게 될 거야. 뭐야? 거리를 점점 멀리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얘도 멀어지긴 멀어지지만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한계가 딱 정해져 있고 내가 관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리가 멀어졌는데 그냥 사이 크기가 줄어든 거야. 끝 이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볼록 거울 했네. 그럼 뭐 해야 될까? 오목 거울 해야겠지. 자, 저렇게 얘기하면은 쉬워 보이거든? 근데 생각보다 쉽진 않아. 오목 거울은 너희 오목 거울은 진짜 문제 없을걸? 우리가 일상에서도 잘 안 쓰잖아. 볼록 렌즈는 써도 오목 거울은 잘 안 쓰지. 숟가락에 이렇게 얼굴 보면 어때? 해봤니 이거? 회복이 있는데 어떻게 돼? 이렇게 해봐. 오늘 집에 가서 숟가락이 좀 탁해. 그래? 스테인리스 그런데 이게 약간 바짝바짝 빛나는 숟가락이면 아니 여기 딱 생각나는데 이렇게 멀리 가져갈 때 뭐야 상이 멀쩡하다가 없어졌다 뒤집혀서 생기고 막 이러거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면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대충 공감이 될 거야. 마찬가지. 자, 어떤 평행한 이렇게 생긴 하얀색 공간이 있고 여기에 우리가 물체와 어떤 관계를 관찰할 건데 당연하게도 오목 거울은 이렇게 길게 그릴 거 사실은 없어. 왜냐면 오목 거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요 예시가 이렇게 생기고 괜찮지? 이 정도는? 자, 이렇게 자, 원의 중심이 이쯤 있다고 치자. 여기쯤 있다 치자. 이렇게 O. 그러면 내가 방금 뭐라 그랬니? 그림 진짜 모르겠다. 여기를 F라고 부를 거거든? 뭐냐면은 초점이야, 초점. 초점이라는 게 어색하지? 초점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초점을 잡는다, 0점 잡는다 이런 단어를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가끔 쓰긴 하는데 그 초점이 아니라 빛이 평행하게 갔을 때 초점에서 빛이 나온 것처럼 보인다가 기준이야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연장해서 만나는 점을 우리가 초점이라고 부를게.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화살표가 저 멀리 흰색 화살표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저 멀리 있는 그림을 한 번만 다시 그릴게. 조금 더 길게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어떤 오목 거울이 있으면 이 오목 거울의 초점을 내가 이렇게 그려볼게. 요 녀석의 원의 중심이 대충 한 요쯤 된다고 치자. 그러면 바깥쪽에서 멀리서 만약에 어떤 화살표가 있어. 그러면 저 멀리서 온 빛이 마찬가지로 평행하게 이렇게 다가오겠지. 그 다음에 잘 봐. 내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려면 빛의 입사각과 반사각을 그려야 돼. 근데 그 그리기가 귀찮으니 난 원의 중심이랑 이렇게 읽을 거야. 그럼 원의 중심은 내가 순간적으로 여기 만나는 이 포인트에 대해서 수직이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도록 이렇게 안쪽으로 튕겨져 나갈 거야. 그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F점이라고 부를 거야. 초점이라고 부를 거야. 그냥 이렇게 한데 그러면 과연 이 빛은 내가 내 눈으로 저 물체 하얀색 화살표를 관찰했을 때 과연 어떻게 위치한 것처럼 보이겠는가? 이렇게 물어볼게. 당연한 거지만 이 멀리서 저 가운데를 향해서 이렇게 빛을 쏘면 여기서는 당연하게도 똑같이 이 가운데를 딱 만나서 같은 각도 입사각 관사각을 가지고 이렇게 반사가 돼서 나가겠지. 그림이 솔직히 말해 잘 그리기가 좀 힘든 단원이야. 조금만 양해. 이렇게 된다 치자.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려야 돼. 오케이. 그러면 가오나 상은 어떻게 맺을까? 이쪽 어디가? 여기? 1번
2번 1번 1번 어디? 사실 말로 표현하기 좀 애매한 거긴 한데 자 상이 맺힌다는 건 뭘 뜻하냐면 마치 한 점에서 빛이 출발했다라고 가정해도 된다 그냥 그런 느낌이야. 그러면 그 화살표가 그냥 여기 있다고 가정해볼게. 그냥 내 맘이야. 그러면 여기서 반대로 빛을 빵 하고 쐈어. 그럼 그게 이렇게 펼쳐지지. 네. 그 다음에 반사가 돼서 여기로 오지. 빛은 A에서 B로 갈 때 B에서 A로 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빵 하고 펼쳐졌던 빛이 여기로 모인다는 뜻은 뭐야? 여기에 상이 맺혔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서 반대로 이렇게 위치했을 때 저기 반대편에 위치로 보인다는 거야. 근데 얘는 중요한 게 있어. 뭐야? 뒤집혀 보여. 화살표가 뒤집혀져 있지. 그리고 얘는 허상이 아니야. 얘는 허상이지. 실제 빛이 모이는 게 아니야. 연장선이 모이는 거잖아. 근데 얘 실제 빛이 보여. 얘는 실상이야. 뒤집힌 실상인 거야. 언제? 멀리 있을 때. 숟가락 이렇게 해봐. 내 얼굴 뒤집어져서 보일 거야. 그냥 가까이 다가오면 중간에 내가 하고 뭉개졌다가 다시 똑바로 보여. 그걸 설명해 줄게. 내가 멀리 있는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뒤집어서 보이는 게 당연한데 실제로 크게 더 커진 거 보일 수도 있어.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커져 보이진 않는다. 소리 취소. 커져 보이진 않고 어쨌든 뒤집어져서 보여. 근데 내가 만약에 좀 더 가까운 곳에다가 화살표를 이렇게 옮겨놨어. 그럼 뭐가 달라지냐면 자, 잘 봐. 여기로 간 빛이 달라질까? 아니요. 똑같이 반사돼서 똑같이 이리로 오겠지, 그지? 전혀 달라지는 게 없어. 얘는 고정이야. 픽스돼 있어. 근데 뭐가 달라지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중심을 향한 빛의 경로가 달라지게 되지. 이번에는 뭐야? 좀 더 멀리 쪽으로 가게 되지. 그럼 빛의 경로가 여기에서 나와. 그럼 뭐야? 얘는 잠깐만. 뒤집혀져서 이렇게 빛의 초점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조금 실수했는데 더 가까이 가볼게. 여기 이렇게 볼게.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 여기 빨간색 화살표 끝에서 나온 빛은 더 큰 각도로 벌어지지. 그럼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뭐야? 빨간색 화살표는 엄청 크게 보이는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멀리서 숟가락을 가까이 다가오면서 초점이라는 어떤 그 거리까지 다가오게 되면은 그때는 사이즈가 무한히 커져. 그러다가 내가 초점보다 조금 더 가까워졌다 진짜 다시 이번엔 이 하얀색 화살표가 다시 돌아왔어.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빛이 났다가 이렇게 반사되는데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가는 이 두 가지는 이번에는 기울기가 음이 되거든. 그래서 저 반대편에서 만나게 되거든. 요 연장선에서. 그래서 좀 어렵지. 그럼 뭐야? 연장선에서 화살표가 겁나 크게 보이는 거야. 뭐야? 멀리서 화살표를 숟가락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 내 얼굴이 거울처럼 정상적으로 보여. 가까이 가져올수록 내 얼굴이 엄청 커지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초점보다 더 가까워지게 되면 그때부터 상이 똑바로 서게 돼. 약간 뒤집혀 있었는데. 근데 똑바로 섰는데 이번엔 얘는 허상으로 똑바로 서게 되는 거야. 그리고 허상보다 더 가깝게 예를 들어 노란색 화살표가 이렇게 튀게 되면 이렇게 되면서 각도가 더 벌어지게 되고 요 녀석과 빛의 집합점이 여기로 되면서 더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야. 어때? 겁나 복잡하지? 자, 요게 두 가지 내용인데 뭐냐? 첫 번째, 볼록거울. 두 번째, 오목거울이야. 당연하게도 오목거울이 훨씬 더 어렵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난 오목거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왜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사실 많이 쓸 일이 없고 굳이 따지면 오목거울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볼록 렌즈야. 볼록 렌즈로 대신 설명해. 어렵지? 똑같은 설명을 렌즈로 하는 거야 이번엔. 렌즈는 뭐가 다를까? 렌즈는 뭐가 다를까? 빛을 반사하는 게 아니라 굴절시키는 거지. 그래서 볼록 거울 대신에 난 이번에는 오목 렌즈를 볼게. 오목 렌즈. 자, 오목 렌즈를 볼 건데 여기에서 오목 렌즈라 하면 너희가 쓰고 있는 안경 다 오목 렌즈야. 그래서 그 오목 렌즈의 상을 한번 관찰해 봅시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오목 렌즈 똑같이 자, 내가 저
화살표 이거 참 어렵지만 딱 요거까지만 이해하면 딱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자, 내가 원의 중심을 O라고 여기에 잡을게. 그러면 이 절반의 F 초점을 그릴 거야. 왜 F라는 점을 저렇게 중요하게 그리냐? 내가 멀리 있는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평행하게 온 빛이 어디를 향할 거냐면 초점을 향한다. 쉽지? 그래서 오목 렌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당연하게도 평행하게 온 빛이 초점을 향해서 간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잠깐만, 오목 렌즈잖아. 이해하지? 오목 렌즈는 빛을 퍼뜨리지. 이거 내가 헷갈렸다. 이 녀석은 OF를 어디에 그려야 되냐면 여기에 그려. O 여기에 F를 그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 빛은 실질적으로 여러 번 굴절을 일으키지만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돼. 초점으로부터 꺾여져 나가는 것처럼 통과하는 거야. 빛을 퍼뜨리니까. 돋보기는 빛을 모으지. 안경은 빛을 퍼뜨리지. 그건 너희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빛의 경로를 그려주면 중심부로 간 빛은 그대로 투과하지. 이건 당연한 거지. 그래서 중심부로 간 빛은 굴절되지 않고 투과하면, 자, 잘 봐. 여기로 간 1번 빛과 여기로 간 2번 빛이 동시에 출발할 수 있는 포인트는 단 하나밖에 없어. 이 점. 여기에서 작은 포인트로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안경을 멀리 두면 작아진다고 써요. 거리가 멀면. 근데 만약에 이 안경을 초점 근방으로 만약에 내가 좀 가깝게 가져오게 되면 얘기가 전혀 달라진다. 왜? 여기서 나온 빛이 똑같이 이렇게 투과하더라도, 그러니까 평행으로 들어간 빛이 똑같이 이렇게 굴절돼서 바깥으로 나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중심으로 향하는 빛의 각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극점이 화살표의 크기가 조금 더 커지게 된다는 거야. 원래 내 눈의 사이즈보다 작아지긴 하지만 안경을 눈에 붙여서 쓰면 뭐야? 눈이 덜 작아져. 그냥 과학적인 이야기야. 그렇다고 안경을 이렇게 붙였으면 안 돼.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진짜 가깝게 내가 이 파란색 화살표를 위치시켰다라고 하면은 파란색 화살표에서 이렇게 펼쳐서 나가는 빛이 아래로 지나갈 거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이 반사광선과 이렇게 연장되는 요 반대편 연장선이 만나는 요 지점에 내 눈에 상이 생기게 됐다. 이런 식이야. 안경은 이해하기 쉽지? 이거 진짜 솔직하게 말해. 좀 어려워서 개념적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그래도 셀페이트 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계산까지는 사실은 시키거든. 그래서 그 기본적인 계산까지 어떻게 하는지만 얘기하면 되니까, 요거는 내가 얘기했던 오목 렌즈야. 그래서 오목 렌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진다라고 그냥 알아두면 되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자. 자, 볼록 렌즈가 나와 있어. 자, 볼록 렌즈. 너희 돋보기로 종이 태워봤니? 씩 하면 타지? 네. 그게 왜 탈까? 빛이 뭐하지 않습니까? 그치?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손전등 가지고 종이 태우니? 아니지. 햇빛 가지고 태우지. 햇빛의 가정은 뭐냐면 멀리서 빛이 들어온다는 가정이야. 그치? 햇빛은 멀리서 오니까. 그래서 햇빛이 멀리서 오고 우리가 알고 있던 볼록 렌즈가 돋보기라고 가정하면 그 녀석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이렇게 생긴 어떤 큰 볼록 렌즈가 하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평행하게 빛이 들어오는 거야. 어떻게? 평행하게.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이렇게 모일 거야. 가운데 빛이 들어오는 건 생각할게. 내가 사방에서 빛이 들어오는데 그게 어떤 하나의 초점에 모일 거라고. 그게 초점이야. 그래서 그 초점에 빛이 모이게 된다. 이걸 볼록 렌즈의 성질이라고 기본적으로 이해해주면 되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활용해서 왼쪽에서 했던 행위를 한 번만 더 할게. 자, 이렇게 그려보자. 볼록 렌즈. 그러면 이 볼록 렌즈의 상은 초점이 빛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원의 중심 O가 있다고 가정해봐. 자, 아주 멀리서 빛이 왔어. 그렇단 말은
물체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똑같이 빛이 평행하게 오다가 어느 순간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 초점을 지나게 될 거야. 이거 그림 그릴 때 렌즈는 이렇게 그리면 안 되잖아요. 렌즈 얇다고 가져가는 거야. 중심에서 꺾여서 초점을 지나고 이 두 번째 있는 요 빛은 중심을 통과해서 그대로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러면 아주 멀리서 온 빛은 마치 여기서 빛이 만나게 되는 것처럼 내 눈에 똑같이 상을 맺어줄 거고, 그럼 나는 뒤집어진 작은 상을 보게 되는 거야. 근데 마찬가지로 내가 뭐 할 거야? 이 화살표의 위치를 옮길 거야. 흰색으로 옮기게 되면 얘는 아까 봤던 이 평행한 빛의 굴절, 이 궤도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흰색 요 녀석의 모양만 달라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관찰해보면 뭐야? 화살표가 커졌다, 그지? 그리고 여기서 내가 만약에 빨간색 화살표로 색깔을 조금 더 옮겨가면 얘가 조금 더 가까워졌을 때는 이렇게 연장해서 만나는 어떤 아주 커다란 형태의 돋보기가 보이된다. 자, 돋보기가 왜 돋보기인지 알겠지? 우리가 돋보기 쓸 때 이렇게 멀리서 보니? 아니지. 돋보기 볼 때 이렇게 보지. 뭐야, 내 눈과 돋보기 사이 거리가 가깝지. 그래야 크게 보인다. 왜? 렌즈와 눈 사이의 거리가, 렌즈와 물체 사이 거리가 가까워야, 렌즈와 눈 사이 거리가 가까워야 얘가 훨씬 더 큰 상이 맺게 된다. 그래서 더 큰 상을 맺을 때는 우리가 돋보기에 눈을 가져다 댔을 때 가까울 때고, 아니 더 가깝게 가져다 대면 실제로 돋보기는 상이 깨져버릴 거야. 그 이유가 정확하게 만약에 어떤 이 초점거리 정도 되는 아주 가까운 물체를 관찰하게 되면 얘는 빛이 1번으로 이렇게 가는데 2번 빛도 이렇게 가지. 그럼 이 둘이 평행해서 서로 빛이 안 만나. 상이 안 생긴다는 거야. 근데 어느 그 순간보다 더 가깝게 화살표를 움직여서 안쪽으로 집어넣게 되면 얘부터는 이렇게 생긴 빛이 이 뒤에서 마치 출발한 것처럼 만나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허상이 되는 거야. 지랄 맞지? 자, 하나씩 얘기할게. 1번 먼 경우.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 이 거리를 R이라고 부르거든. R보다 큰 경우, 거리가 R 이상인 경우, R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서는 이 크기가 줄어들어서 보여요. 크기가 작은 실상이 보입니다. 이렇게 쓸 거고, 두 번째, 얘는 적당히 먼 경우. 그러면 얘는 대충 어떻게 보통 표기하냐면 R의 절반, 즉 초점과 R 사이 정도의, 이거 아니다, 이거 스위치 빨간색이라고 하자. 빨간색은 적당히 먼 경우, 적당히 위치에 있는 경우야. 그럼 얘는 2분의 R보다는 크고 R보다는 작은 경우라고 가져갈게. 그럼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내가 빨간색이 뒤집힌 상태에서 크기가 훨씬 커진 실상이 보인다. 그래서 크기가 커진 실상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하늘색, 파란색으로 넘어가게 되면 얘가 정확하게 2분의 R이라는 초점 거리에 딱 위치하게 되면 상이 없어진다. 이건 상이 깨지는 거고, 그리고 얘가 2분의 R보다 더 작은 위치에서 흰색처럼 있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허상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똑바로 쓴 직립된 허상이 생기게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 솔직히 말할게. 똑바로 섰는지 뒤집어 섰는지 실상인지 허상인지 크기가 큰지 작은지 세 개가 다 나눠져 있어. 이거 외울 수가 없어. 외울 수가 없어서 이 과정을 이해해야 돼. 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전부 다 그냥 무책임하게 다 이해하세요 끝,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어. 그거를 79쪽으로 한 페이지만 앞으로 넘어가 볼게. 79쪽. 자, 내가 여기서 한 가지 가정을 해볼게. 여기서 만약에 반지름의 길이가 30cm, 아니다. 30cm가 되는 반지름을 가지고 있는 볼록 렌즈가 있어.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해볼게. 내가 만약에 1번 먼 경우를 선택해서 여기에 딱 물체를 놨어. 그럼 요만큼 렌즈로부터 거리가 떨어져 있지. 그걸 우리가 A라고 둘게. 실제 물체와 렌즈가 떨어진 거리가 A야. 그리고 여기서 상이 맺히는 이 상까지의 거리를 따져줄 때 그걸 우리가 B라고 표기해. 보통 상까지의 거리 B, 물체까지의 거리 A.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문제의 조건 R은 뭐야? 렌즈의 곡률인 거야. 그럼 이거 사이의 관계식이 뭐냐면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 R분의 2 이렇게 나와. 이건 초점 거리가 반지름의 절반임을 뜻해. F라는 거는 이 반지름의 절반, 즉 15cm 이걸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왜 성립하는지는 솔직히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정의하기 힘들어. 근데 이렇게 한번 받아들이면 돼.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이다. A를 내가 예를 들어서 45cm를 넣었어. 예를 들어 F가 15야 지금처럼. R이 30이면 F가 15거든? 반대이니까. 그럼 내가 15분의 1을 넣어. 그러면 A에다가 예를 들어 45분의 1을 이렇게 넣잖아? 그럼 이 뒤에 B가 얼마가 나와야 되니? 하고 계산해보면 조금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얘가 45분의 2가 나와야 되지. 그럼 45분의 2를 역수로 취해봐. 그럼 얼마니? 2분의 45가 나오지. 2분 45야. 22.5지. 나는 45cm 멀리 떨어져서 물체를 갖다 뒀는데 25cm만큼 떨어져 있다고. 실제로 그렇잖아. 훨씬 가깝잖아. 그리고 나는 여기에다가 몇 가지 케이스를 더 넣을 수 있어. 자, 빨간색이야. 이번엔 R과 2분의 R 사이에 적당히 떨어져 있는 케이스야. 그럼 난 여기에다가 15보다 더 가까운 값을 넣어줘. 30보다 더 가까운 값을 넣어줘야겠지. 예를 들어서 여기다 20분의 1을 딱 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합쳐져서 15분의 1이 되기 위해서 20분의 1에 뭘 더해야 15분의 1이 될까? 이거는 암산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내 마음대로 60이라고 두면은 60분의 4고 얘가 60분의 3이잖아. 그럼 뒤에 있는 녀석이 60분의 1이 되지. 그럼 뭐야? 60분의 1이면 뭐야? 이 거리가 60이 되는 거야. 반대로 여기는 뭐야? 20cm. 훨씬 더 큰 상이 생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뒤에 나와 있던 하얀색 케이스, 제일 가까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2분의 R보다 더 가깝다. 2분의 R 같은 경우에는 15cm인데 15cm보다 더 가깝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15분의 1은 예를 들어서 내가 A를 10이라고 넣어볼게. 10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야. 자, 10분의 1이 더 크지 15분의 1보다. 그럼 B는 음수가 돼야 돼. 음수가 허상이야. 이런 식으로 사실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다 있어. 그래서 30분의 2, 30분의 3 계산을 주면은 내가 10cm만큼 위치에 두면 30cm만큼의 실상이 생겨. 허상이 생겨. 그게 B가 마이너스 30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을 하는 방법이에요. 살짝 고백할게. 계산할 일은 눈학교 과정 내에서 그러니까 물리 1, 2까지 그러니까 가정했을 때 그렇게 많이 계산을 하진 않아. 그렇게 많이 시키진 않아서 그냥 이런 식이구나 정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간다. 이런 렌즈나 어떤 빛의 경로들을 이해하면 되는데 이거 이해하기 쉽지 않아. 그게 문제입니다. 너무 어렵나? 저 근데 저 파란색 병원은 평행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안경 만들면 어떻게 보게 돼요? 어떤 거? 안경은 볼록 렌즈가 아니야. 안경은 우선 원목 렌즈야. 네. 그리고 볼록 렌즈 같은 경우는 흔히 어르신들이 보는 돋보기 있지. 돋보기 흔히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는지 아니? 이렇게 하고 밀착하니? 떨어뜨려서 최대한 코끝에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가 있잖아.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안경 쓸 때는 코끝에 걸쳐서 이렇게 멀리서 보잖아.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떨어져 있어야 돼. 그래야 보여. 이쪽으로 평행하면 그냥 아예 안 그치, 보고. 아예 안 보이는 거지. 상이 없는 거야. 일그러지는 거야 사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그냥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되냐면은 저 파란색이 2분의 R이 딱 정확하게 들어간다. 그럼 F분의 1이 예를 들어 15분의 1이야. 그럼 A분의 1이 15분의 1이야. 그럼 B분의 1이 0이 돼야 되지. 상이 무한대라는 거야. B가. 그래서 그 경우에는 우리가 따져주지 않는다. 어떤 상에 대한 특징이나 빛이 모인다는 성질을 사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가져온다. 미안한데 이 계산을 아마 시킬 거야 조금씩. 지금 문제. 그래서 크게 막 이상하진 않아도 우리가 이 정도는 알아둬야 돼. 자, 요거 정도. 참, 이 정도가 좀 어렵다. 동의는 하는데 이렇게 쓸게.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이 나왔어. 그럼 내가 거리가 나왔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F를 15분의 1이라고 잡고 방금 노란색을 내가 45분의 1이라고 했잖아. 그럼 45분의 1이라고 이렇게 쓰면 그 뒤에 나와있던 이 B 같은 경우에는 22.5분의 1이라고 이렇게 이상하게 나올 거야. 그럼 얘는 뭘 뜻하냐면 여기서부터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2.5가 노란색 상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원본이라는 녀석은 얘가 45라는 녀석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사이즈가 줄었지. 이게 떨어진 거리가 절반이 되잖아? 그럼 사이즈도 절반이 돼. 그래서 물체의 크기, 즉 관찰자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상의 크기도 우리가 렌즈로부터 떨어진 거리로 명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야. 아까 이 흰색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 훨씬 커졌지. 이유가 뭐야? 렌즈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더 멀어졌기 때문이야. 렌즈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대 3으로 커졌다? 그럼 사이즈가 1대 3으로 커지는 거야. 할머니 구하는 거지. 마찬가지. 여기 있던 빨간색 같은 경우는 여기 있던 녀석이 이 뒤로 겁나 커졌지. 왜 커졌을까? 이렇게 생긴 삼각형,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닮음이라고 해. 이렇게 생긴 삼각형. 내가 지금 그리고 이거 삼각형 닮음이야. 닮음 있을 거야. 그러면 난 뭘 쉽게 구할 수 있냐? 요 공식으로 렌즈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쉽게 구할 수 있어. 요거 또는 요거를 구할 수 있다고. 근데 요거 또는 요거를 구하고 나면 그 뒤에 크기는 자연스럽게 따라와. 그래서 사실은 요거 굉장히 어려워. 왜? A가 양수냐? A가 음수냐? B가 양수냐? B가 음수냐? F가 양수냐? F가 음수냐? 다 달라. 그래서 그걸 다 따져줘야 되는데 솔직히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런 공식이 있다. 우리가 따져주더라. 크기도 충분히 계산해 줄 수 있다. 뭘로? 렌즈가 떨어진 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 자,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 렌즈 방정식 풀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렌즈 방정식 아마 간단하게 나오는데 자 볼록 렌즈 오른쪽 얘기했던 볼록 렌즈를 살짝만 맛보기로 한번 이거 해봐야 되는데 쉽지는 않겠다. 내가 진짜 계산은 간단한 연습 문제 하나 그려볼게. 여기다가 볼록 렌즈 볼록 렌즈를 줄게. 볼록 렌즈를 이렇게 줄게. 볼록 렌즈. 내가 이 볼록 렌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있어. 그게 뭐냐면 초점거리가 10cm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초점거리라 하면 여기에 F라는 어떤 초점거리가 있어서 원점으로부터 렌즈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0cm만큼 된다. 초점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볼록 렌즈 바깥쪽에다가 내가 하나, 둘, 셋, 30cm 정도 되게 이렇게 생긴 화살표를 하나 놨어. 그러면은 얘가 떨어진 거리는 30cm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정을 할 거야. 그러면 이 물체의 상이 어떻게 맺히는가? 이것까지 알아야 돼. 쉽지 않지. 쉽지 않아? 잘 봐봐. 솔직히 말할게. 나는 이거 먼저 쓰는 거 조금 추천하지 않아. 왜냐면 이 렌즈 공식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숫자만 넣다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을 헷갈릴 수 있어. 자, 여기서 나온 빛은 어디로 갈까? 잘 봐봐. 빛이 펼쳐서 나올 거야. 그럼 펼쳐서 나오는데 이렇게 가는 빛도 있을 거고 이렇게 가는 빛도 있을 거야. 그걸 우리가 두 가지라고 할게. 이것만 따져줄 거야. 똑같아. 근데 당연하게도 저 렌즈 중심을 향해 간 녀석은 렌즈 중심은 곡률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스루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야. 스루로 이렇게 뚫고 나가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긴 위쪽에 평행한 선을 지나면 얘는 이렇게 되지, 그지? 그럼 뭐야? 오, 좋다. 이거 두 개를 연장해서 만나는 저 포인트가 아마 이 노란색 화살표가 상으로 맺히는 부분이겠다 이거야. 그지? 근데 얘가 느낌상 보면 초점보다 더 먼 거리에 있지.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걸 관찰한 상태에서 뭘 볼 거냐면 이렇게 생긴 렌즈 공식을 볼게.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이다 이렇게 생긴 식을 한번 써봐. 근데 A는 무조건 정해져 있어. 뭐냐면 물체랑 렌즈 사이 거리가 30이야. 그치? 그럼 내가 여기다가 30분의 1로 이렇게 쓸게. 그 다음에 초점 거리는 10이지.
그럼 난 이 뒤에 나와 있는 녀석을 10분의 1로 쓸게 일단.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뭘 더해야 10분의 1이 될까를 생각해봐. 30분의 2. 30분의 2지. 그럼 잘 봐. 여기 있는 식을 30분의 2를 써야 두 개 더해서 30분의 3이 돼서 약분은 10분의 1이 되지. 그럼 얘를 30분의 2가 뭐를 뜻하냐? b분의 1을 뜻하네. b분의 1은 뭐라 그랬지? 렌즈와 상 사이의 거리야 b는. 그럼 b가 2분의 30cm 즉 15cm가 된다라는 거야. 그지? 그게 여기 나와요. 여기서 대충 한 15라고 가정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그러면 얘가 사이즈가 줄어들어. 어이 잠깐만, 그림을 너무 이상하게 그렸나? 이게 아마 그림을 조금 더 잘 그렸으면은 이렇게 나왔을 거야. 이거에 중심을 통과하는 빨간색 빛이 이렇게 됐을 거고, 그러면은 상이 조금 더 이렇게 작게 맺혔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가 15cm가 딱 떨어져 있다라고 가정해봐. 사이즈, 그러니까 떨어진 거리가 30대 15지? 네. 그러면 사이즈가 똑같이 이렇게 돼.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렇게 생긴 색칠하는 하얀색 도형 있지? 요 하얀색 도형 두 개가 닮음이야. 닮음이니까 2대1로 거리가 떨어져 있다? 그럼 사이즈가 2대1로 줄어들게 되지. 그럼 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볼록 렌즈가 초점 거리가 10인 녀석인데 그 볼록 렌즈 반대편에 30cm 위치에 어떤 물체를 놨다. 그럼 이 물체의 상은 볼록 렌즈 뒤에 15cm 부분에 얘는 뒤집어진, 이게 중요해. 뒤집어져 있지. 이 화살표가 뒤집어져 있잖아. 뒤집어진 실상이 생기게 돼. 크기는 절반.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렌즈를 분석하고 여기 나와 있던 렌즈 공식을 쓴다는 건 요거 세 개를 알아내기 위한 거야. 그래서 요거 어려운 거 맞아. 어려운 거 맞으니까 한 가지 정도만 더 해볼게. 이게 되게 이상하겠지만 렌즈냐 거울이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또 달라지는 케이스도 있어서 내가 이번에는 볼록 렌즈를 넣어볼게. 자,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자. 요거까지만 한번 쓸게. 네. 자. 볼록 거울이 있어. 볼록 거울. 자, 볼록 거울. 볼록 이렇게 돼 있어. 자, 볼록 거울은 초점이 어디 있을까? 느낌으로 뭐 앞이야 뒤야? 1번, 2번. 1번? 2번? 2번? 왜 1번이 아니지? 그 빛이 퍼지지, 그지? 정확해.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 이렇게 막 온 빛이 이렇게 바깥으로 퍼지는 게 볼록 거울이잖아, 그지? 그럼 그 기본 아이디어를 가져가고 내가 이 뒤에다가 초점 F를 그릴 거야. 이유가 뭐냐? 빛이 퍼지기 때문에 평행하게 온 빛이 이 허초점을 마치 출발한 빛처럼 펼쳐져 나가는 이 그림을 좀 못 그렸다. 이 허초점을 향해 펼쳐져 나가는 이런 개념으로 빛이 펼쳐진다는 거지. 중요한 게 있어. 여기 초점에 실제 빛이 보이니? 내가 볼록 거울 뒤에 가고 온 빛이 보일까? 안 보이지. 거울이니까 다 반사버리잖아. 얘는 무슨 초점이냐면 허초점이야. 자, 얘는 아까 전에 이 볼록 그 돋보기 있지, 돋보기는 빛이 실제로 모이지. 그러니까 타는 거잖아. 그럼 돋보기는 뭐야? 실초점이야. 그래서 나는 이 F분의 1을 뭐로 썼냐면 플러스 10분의 1이라고 썼지. 근데 저기 나와 있던 이 볼록 렌즈 같은 경우에는 초점 자체가 허초점이야. 뭐야? 얘는 내가 똑같이 이 초점 간 거리가 10cm라고 가정하더라도 저기 나와 있던 렌즈 공식을 통해서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을 쓸 때 이 F에다가 뭘 넣어야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0분의 1을 넣어줘야 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긴 물체 앞에 30cm 위치에다가 똑같이 물체를 둘게. 10cm니까 하나, 둘, 셋, 요 정도 되겠다. 여기 위치에다가 내가 30cm만큼 떨어져가지고 이번에는 물체를 뚝 하고 뒀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게. 그럼 잘 봐.
요 녀석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빛의 경로를 그대로 따져보면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온 빛은 당연히 반사돼서 이렇게 그대로 나갈 거야. 그러면 마치 반사되기 이전에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출발된 어떤 빛이 있어서 이렇게 온 것처럼 내 눈은 생각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교점 평행하게 온 빛은 똑같이 가고 빨간색 빛은 이렇게 경로를 타고 가니까 여기 있던 이 작은 부분에 마치 화살표가 있는 것처럼 허상이 생기게 되는 거야. 허상. 그럼 물체는 몇 센치 위에 있니? 30cm 멀리에 있지. 그럼 난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물체가 A라고 그랬잖아. 여기에다가 30분의 1을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이거 방정식을 풀어봐. 그러면은 30분의 1에 뭘 더해야 마이너스 10분의 1이 될까? 얘는 일단 무조건 마이너스로 먹고 들어가는 거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30분의 3이니까 여기 뒤에 나와 있는 B 같은 경우는 얼마가 나와지냐면 마이너스 30분의 4가 나와야 돼. 그지? 그럼 B를 역수로 취해주면은 B분의 1이 마이너스 30분의 4니까 B는 마이너스 7.5다 이렇게 나오지. 마이너스 7.5네? 그럼 뭐라고 따주면 되냐면 여기까지의 거리가 7.5cm의 위치에 허상이 맺힌다라고 따져주는 거야. 이게 맨날 설명하고 이 렌즈 공식 해보면은 의미가 없어. 왜? 볼록 렌즈, 오목 렌즈, 볼록 거울, 오목 거울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 얘가 실초점인지 허초점인지 솔직히 난 안 외워. 매번 따져주는 게 오히려 더 편해. 그럼 얘 허초점인지 실초점인지 따져주고 보통 A의 위치는 무조건 양수로. 왜? 물체니까. 물체가 허물체는 없잖아. 그치? 실물체만 가능하잖아. 그치? 물체는 무조건 존재해야 되는데 허상이 존재할 수도 있고 실상이 존재할 수도 있고 허초점이 존재할 수도 있고 실초점이 존재할 수도 있어.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렌즈 공식으로 구한 거다. 자, 내가 크기가 마이너스 7.5, 즉 위치가 마이너스 7.5로 줄어들었으면 얘는 똑같이 생각해주면 되고요. 크기가 4분의 1배가 되는 거야. 얘가 3cm 떨어져 있는데 7.5로 줄었지, 떨어진 거리가.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따져주면 돼. 여기 보이는 파란색 삼각형과 여기 보이는 이 파란색 삼각형이 4대 1 닮음이었다. 그러면 사이즈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매번 따져주는 거야. 사실 어려운 거 맞는데 안 할 수는 없다. 슬프게 얘기하면 이건 하이탑에서도 나온다.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얘기여서 셀피디에만 나오고 이상한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광학은 원래 애들이 어려워한다고 이건 기본이다. 중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이런 내용이 사실 렌즈, 굴절 뭐 이런 게 좀 와닿지가 않아. 솔직히 얘기할게. 나도 물리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런 데였어. 동의할게. 근데 모를 수는 없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나오는데 진짜 솔직히 얘기할게. 아마 내가 숙제 문제를 내줘도 잘 모를 거야. 잘 안 될 건데 안 될 때 그냥 앞에를 와서 봐. 왜냐면 오목 렌즈, 볼록 렌즈, 오목 거울, 볼록 거울이 다 정리돼서 딱 나와 있어요. 책에 앞에. 그래서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날이 올 거야. 그걸 말할 수밖에 없어. 어쨌든 목표는 그거고, 그래서 그 뒤에 막 광학기기 배율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솔직히 필요 없어. 이거 무슨 대물 렌즈, 저반 렌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천체 망원형, 망원형 관련된 얘기 보통 교육과정에 싹 빠지거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82쪽, 83쪽 내용은 몰라됩니다 하고 그냥 스리슬쩍 넘겨버리고 너희가 알아야 될 거는 그 앞에 나오는 렌즈 거울 관련된 거, 그리고 렌즈 공식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F분의 1 딱 이것만 알아두면 이번 시간에 배운 게 사실 끝이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고 잠깐 아까 봤었는데 그냥 계산을 해봐야지. 사실 미안하지만 계산해봐야 되고, 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내줘야지 뭐 어쩌겠어. 아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해보고, 이건 렌즈 2개 들어가는 건 너무 어려워서 못할 것 같고. 94부터 96까지만 해보자. 한 장 반. 왜냐면 97은 별로 의미가 없어. 94쪽부터 96쪽까지 총 3페이지 나오거든? 그래서 3페이지니까 3페이지만 해보자. 재밌었어요. 일단은 물리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한 35분쯤에 뒤에 이어서